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운동 처방의 변화란 주제를 가지고 101인 101강의 특강 중 1강을 담당하게 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이동복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101인 101강의 이벤트에 참여시켜 주신 한국체육학회 학회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운동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차별화된 운동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심폐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인의 비만화가 가속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과학적인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여러분들 변화된 운동 형태는 그룹 엑서사이즈보다는 퍼스널 트레이닝 쪽이죠. 그룹 운동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1대1 맞춤식 운동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어 스포츠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 쪽으로 실내에서는 환기라든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골프라든지 테니스 이런 스포츠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노마스크죠. 마스크 없이 스포츠를 즐겼는데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상당히 큰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는 1500m 달리기 테스트를 하던 중학생이 마스크 착용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체력 테스트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테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트레이닝보다는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홈 트레이닝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동 처방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잘 처방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신체 활동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멀리 그 다음에 실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줄어들고 실내 피트니스장에서도 운동이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운동 부족이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운동 처방을 위해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시간, 운동 처방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화된, 정형화된 프로그램 중 심폐체력은 비만과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심폐체력에 대한 운동 처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진 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는 1단계 사전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체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종합평가를 통해서 4단계에서 운동 종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6단계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떻게 해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적절성을 검토하고 시간, 양, 기간, 단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재처방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심폐체력 증진 운동 처방의 기본이 되는 영상을 한번 학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영상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운동 처방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가볼까요?
체성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체중은 표준 범위에 들어오는지, 골격근량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양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시면 되고 표준 이상으로 올라오시도록 하고,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가 가장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비만 진단에 관련된 BMI와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운동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과 지방 조절에 대한 그 결과치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요인별 평가를 보통이라든지 매우 좋음이라든지 단계별로 이미 평가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체력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아마 이런 영상이 뭐 여러분들 온라인상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매체를 SNS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여러분들 지도자로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운동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트레드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 반응을 보고 운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정식 자전거보다는 트레드밀이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속도와 경사도를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되고, 야외에서는 그렇죠, 다양한 조깅 코스를 개발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 형태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인이라든지 좌식 생활이나 노인과 같은 노약자 부분들에 대한 심폐체력이 좀 낮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변화된 건 뭘까요? 아까 마스크 착용에 따른 운동 강도 조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여유 심박수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도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 심박수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카보넴 방식 등등 여러 가지로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에서는 이 산소 포화도 그리고 저산소증이 발생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10% 정도는 낮출 수 있는 이런 변화된 그 운동 강도법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 점검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강도 확인을 위해서 심박수법, 운동 자각도법 등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특히나 말하기 검사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말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운동 강도를 점검할 수 있게끔 확인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동 빈도는 약 20분에서 30분 주 3회 정도 빈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이런 감소된 전 국민에게 맞는 운동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 국민에 맞춰서가 아니라 1대1 맞춤식 운동 처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지도자가 반드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산소증에서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방법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심폐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 운동보다는 1대1 맞춤식 운동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런 지도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는데 정말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